중국 정부가 브랜드 제품을 따라 만든 짝퉁 식품에 대해 주의보를 내리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연휴 기간 동안 일명 산자의 식품으로 불리는 모조 식품에 대한 식품 금지령을 발부한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오는 2월 춘절 연휴 기간을 앞두고 급증하는 짝퉁 식품 공급 및 판매 행위에 대해 구매 주의령을 내렸습니다. 최근 중국 시장관리감독국은 공안부, 농업농촌부 등 5개 부처와 공동으로 도시와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짝퉁 식품 생산 및 유통 사례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들 보고에 따르면 중국에서 유통되는 산자의 제품은 3에서 4선 도시와 농촌 지역 소형 상점을 중심으로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로 관리 감독이 느슨한 중소도시와 농촌 지역 소재의 유통업체 진열대의 절반 이상이 산자의 식품과 정품 등이 함께 판매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산자의 식품들은 정품의 브랜드 명칭과 포장지 등이 매우 흡사하지만 정품 가격의 절반을 밑도는 가격에 팔려나가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이 시기 유통된 산자의 식품의 종류는 유명 상표를 불법 카피한 제품과 유사한 명칭으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킨 뒤 판매하는 2가지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2가지 사례 모두 실제 정식 브랜드 제품의 것과는 맛과 영양 면에서 매우 상이하다고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해당 식품들은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위탁가공업체가 무단으로 제조, 거래 형식으로 불법 유통되던 제품이었습니다. 짝퉁 식품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해 주요 유통지로 확인된 3에서 4선 도시와 농촌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과거에는 적은 금액으로 고가상품 구매 욕구를 채우려는 소비자들 때문에 산자의 제품에 대한 수요 역시 급증했던 반면 최근에는 호화 명품 브랜드 제품 이외의 식품, 각종 세제, 휴대폰 등 일반 생활용품 시장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짝퉁 제품들은 대부분이 생산 비용을 아끼려는 업주들에 의해 공장에서 염가의 원료로 제조 출처가 불분명한 방부제가 다량 함유돼 있어 장기간 사용 시 각종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에 나섰습니다. 더욱이 산자의 식품의 경우 섭취자의 발육 정도에 따라 소화 비만 및 발육장애 등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제기됐는데 실제로 지난해 5월 가짜 분유를 먹은 영유아들의 두개골이 기형적으로 성장하는 등 심각한 결과들이 보고가 됐습니다. 부작용을 겪는 주원인은 피해 영유아가 섭취했던 분유에 진짜 분유 성분이 전무했으며 이로 인한 영양 부족이 원인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인터넷상으로 한 장의 사진이 공유되면서 중국을 넘어 세계인들을 충격에 빠뜨린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시장과 마트 등에서 판매 중인 대파에서 청록색 색소가 묻어나와 논란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트나 시장에서 장을 볼 때 무엇보다 신경 쓰이는 점은 식품이 얼마나 신선한지일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신선한 채소로 보이기 위해 상인들이 인위적으로 색소를 뿌린 일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웨이보에는 마트 가판대 위에 놓인 대파를 휴지로 문지르는 영상이 올라왔는데 이어 확인한 휴지에는 청록색 색소가 묻어나와 충격을 줬습니다. 또 다른 매장에서 촬영한 영상에서도 대파를 종이 타월로 여러 번 닦아내자 청록색 색소가 진하게 묻어났습니다. 일부 소비자는 SNS와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 대파를 물에 씻으니까 청록색 물이 뚝뚝 떨어졌다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논란이 된 대파를 판매한 상인은 방부제 탓에 대파의 색깔이 진해진 것이라고 해명을 내놓았지만 직접 대파를 길러 판매한 곳에서는 색소가 묻어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지방식품관리감독국에 따르면 최근 해당 지역 4,640개 마트와 시장 등에 유통된 대파를 조사한 결과 약 1,479kg의 염색 대파를 적발했다고 알려집니다. 한편 현지 식품 건강 관련 웹사이트에는 색소를 뿌린 채소를 장기간 먹을 경우 몸에 해롭다. 지나치게 부자연스러운 녹색을 띤 채소는 가짜 식품일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당부의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오히려 몸에 좋은 신선한 식품을 선별해 고르는 행동이 인체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꼴이 돼버렸습니다. 중국의 짝퉁과 가짜 식품의 시작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90년대 중반 한류 열풍과 함께 중국에 상륙한 한국의 오리온은 특유의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식감의 파이로 중국 소비자들의 입맛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이를 본 중국은 오리온의 제품을 본따 신제품을 출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존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오리지널 제품의 3분의 1로 가격을 설정했고 당시 드라마와 인기 절정을 누리던 배우를 모델로 택했습니다. 결국 중국에서는 톱스타 모델 절반도 되지 않는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면서 원조 오리온을 제치고
디저트 시장 매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모방과 스타 마케팅, 가성비로 약 30년간 중국 시장을 지배해온 다리 그룹은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이제 웰빙과 고급화 전략으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기기의 끝을 모르는 중국은 끝없는 짝퉁과의 전쟁을 치러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중국의 한 업체가 한국 업체 메뉴와 상표 등을 똑같이 베껴 장사를 하다 중국 측의 철퇴를 맞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중국 상표평심위원회가 한국 설빙 측이 제기한 상표권 침해를 사실상 인정한 셈입니다. 최근 중국 상표평심위원회는 빙수 프랜차이즈 업체 설빙이 제기한 상표권 무효 소송에서 중국의 빙수업체 설빙원소 상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반년간 진행된 심리 끝에 위원회는 중국 기업이 정상적인 상표 등록 질서를 어지럽혔고 공정한 경쟁 질서에 해를 끼쳤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앞서 2013년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업체 설빙은 태국, 필리핀, 호주, 일본, 쿠웨이트 등 해외에도 많은 가맹점을 냈습니다. 2015년에는 중국 현지 기업의 가맹사업 운영권을 판매하는 형식으로 중국에 진출했지만 중국 당국에는 이미 설빙원소라는 상표의 업체가 등록돼 있었습니다. 설빙원소는 상표와 메뉴는 물론 심지어 인테리어와 진동벨 디자인까지 한국의 설빙과 흡사해 중국에서 짝퉁 설빙으로 불렸습니다. 해당 중국 업체는 이미 상표권을 선점해 수백 군데 가게를 낸 상태였습니다. 특히 이번 심결 결과가 알려지는 과정에서 설빙을 베낀 해당 업체가 다른 한국 기업의 상표도 등록한 것으로 확인돼 공분을 더했습니다. 한국 설빙 측과 가맹사업 운영 계약을 맺은 중국 업체는 설빙이 상표권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며 가맹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설빙이 유사 상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설빙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이후 2심 재판부는 유사 상표 문제에 대해 인지했음에도 중국 현지 업체와 가맹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계약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설빙은 항소했지만 대법원 측은 2심 판결을 유지했고 결국 설빙은 중국 현지 업체에 계약금 9억여 원을 돌려주고 중국 사업에서 철수했습니다. 이후 설빙은 중국 상표평심위원회에 중국의 설빙원소 상표권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반년간의 심리 끝에 중국은 설빙원소 상표는 무효라는 보기 드문 판결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번 심결로 설빙은 중국 시장 진출의 속도를 낼 수 있게 됐고 해당 심결은 중국에 넘쳐나는 짝퉁 시장의 위협을 넘어 한국 기업들의 중국 재진출을 위한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해당 업체가 중국 상표평심위 심결 이후 30일 이내 불복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남아있어 설빙원소 매장이 운영을 중단하기까지는 상당 시일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지식재산권을 안전하게 보장받고 공정한 경쟁을 하는 토대의 발판이 되었기에 이번 사례가 좋은 선례로 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식튜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